안녕하세요. 다산에이드 교수 이창선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소방시설법 시행규칙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나와 있는 건축 허가 등의 동의 요구에 대한 사항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 내용들은 이제 앞 시간에 다 말씀드렸던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들을 설명을 드린 거기 때문에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 위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건축물 등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용도 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 협의 및 사용 승인. 자, 이것을 통틀어서 건축 허가 등이라고 했었어요. 예, 이게 동의 요구는 동의 대상물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해야 한다. 다 말씀드렸던 내용들이죠. 그래서 건축 허가 등의 동의 요구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해야 된다라는 거. 이거 한번 다시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건축 허가 등의 동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동의 요구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자, 어떠한 서류들을 첨부해야 되냐? 뭐 이것도 뭐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여기 이 파트에서는 어떤 내용들이나 한번 그냥 짚고 넘어갈게요. 자, 일단 건축 허가 신청서 기본적으로 넣어야 되겠죠. 그리고 건축 허가서 또는 건축 대수선, 용도 변경 신고서 등 건축 허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이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설계 도서. 자, 어떤 설계 도서냐면 건축물의 설계 도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개요, 배치도, 뭐 단면도 및 뭐 인면도 이런 것들 이제 건물에 대한 전체 전반적인 설계도가 들어간다라는 거죠, 서류에. 그리고 이제 소방시설의 설계 도서 같은 경우 있죠. 뭐 소방시설의 층별 평면도나 뭐 실내 장식물 방염 대상 물품의 설치 계획 같은 거, 그리고 소방시설의 내진 설계 개통도 및 기준층의 평면도 이런 거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방시설의 설치 계획표, 임시 소방시설 설치 계획표, 그리고 체결한 소방시설 설계 계약서 4번 이런 것들을 첨부해서 바로 동의 요구 서류를 제출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동의 요구를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건축 허가 등의 동의 요구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이거 중요해요. 자, 5일 이내에 건축 허가 등의 동의 여부를 회신해야 됩니다. 다시. 자, 동의 요구를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건축 허가 등의 동의 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건축 허가 등의 동의 여부를 회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허가를 신청한 건축물 등이 어떤 경우에 특급 소방 안전관리 대상물. 자, 특급 소방 안전관리 대상물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0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회신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일반적인 경우는 5일 이내고요. 특정 소방 대상물인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회신이 가능하다라는 거. 이거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동의 요구서 및 첨부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그죠? 보완, 수정이 필요했을 경우.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4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요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4일 이내의 기간 동안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것도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연소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구조입니다. 자, 여기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연소 우려가 있는 구조란 다음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구조를 말한다. 자, 어떠한 내용들이 있냐면 건축물 대장의 건축물 현황도에 표시된 대지 경계선 안에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그리고 각각의 건축물이 다른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수평거리가 1층의 경우에는 6m 이하, 그리고 2층 이상의 층의 경우에는 10m 이하인 경우입니다. 아시겠죠? 연소의 우려가 있는 구조예요. 연소 우려가 있는 구조. 그리고 계고부가 다른 건축물을 향하여 설치되어 있는 경우, 이러한 경우가 바로 연소 우려가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층 같은 경우는 6m 이하, 2층 이상의 층은 10m 이하라는 거, 이 수치를 기억하시면 돼요. 이 수치. 자, 그 다음 소방시설 등의 자체 점검 결과의 조치에 대한 사항입니다. 자, 어떤 내용을 보실 거냐면, 자, 두 번째에 있는 내용을 보실게요.
자, 자체 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를 제출받거나 스스로 자체 점검을 실시한 관계인은 자체 점검이 끝난 날부터 자, 며칠 이내에 15일 이내. 기억하세요? 15일 이내입니다. 자, 자체 점검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소방시설 등 자체 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에 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누구에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그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서면이나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전산망을 통하여 보고해야 한다는 거죠. 자, 며칠 이내에 한다고요? 자체 점검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점검 결과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제출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 내용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내용도 또 보시면 돼요. 그게 중요한 내용 아니니까 한번 읽고 넘어가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행 계획 완료의 연기 신청도 뭐 크게 중요한 내용 아니니까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실게요. 자, 자체 점검 결과의 게시입니다. 게시. 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자체 점검 결과 보고를 마친 관계인은 보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소방시설 등 자체 점검 기록표를 작성하여 특정 소방 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30일 이상 게시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또 시험에 나올 수 있겠죠? 그죠? 10일 이내에 보고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게시를 해야 작성해서 게시를 해야 되고요. 30일 이상 게시해야 된다는 거 이것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시설 관리사증의 발급도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소방시설 등 자체 점검 기술 자격자의 범위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요 아래 보세요, 아래. 자, 소방시설 관리사증 발급자는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자, 며칠 이내에 3일 이내에 소방시설 관리사증을 재발급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는 3일 안에 재발급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3일 이내에. 자, 그 다음에 소방시설 관리업의 등록 신청입니다. 이것도 앞에서 했던 거니까. 자, 소방시설 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소방시설 관리업 등록 신청서에 소방기술 인력 대장 및 기술 자격증을 첨부하여 자, 누구에게 제출한다?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방시설 관리업을 등록하려고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소방시설 관리업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발급에 대한 사항입니다. 자, 어디를 보실 거냐면 여기 두 번째 내용 보실까요? 자, 시도지사는 제출된 서류를 심사한 결과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며칠 이내에 바로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자, 보완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제출된 서류에 이제 보완 사항이 발생했을 때 그때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을 주는 거예요. 10일 동안의 시간. 그래서 첨부 서류가 미비되어 있을 때 그리고 신청서와 첨부 서류의 기재 내용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이런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10일 이내의 기간을 두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소방시설 관리업의 등록증, 등록수첩의 재교부 및 반납에 대한 사항입니다. 자, 보시면 자, 소방시설 관리업자는 이제 소방시설 관리업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잃어버렸거나 소방시설 관리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자, 누구에게? 바로 시도지사에게 소방시설 관리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때 소방시설 관리업자는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방시설 관리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에 못 쓰게 된 소방시설 관리업 등록증 또는 등록 수첩을 첨부해서 마찬가지로 시도지사에게 제출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시도지사는 그 재발급 신청서를 받았겠죠. 자,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며칠 이내에 바로 3일 이내에 소방시설 관리업 등록증 또는 등록 수첩을 재발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시도지사가 이제 위탁하겠죠, 위탁.
이런 업무를 이제 위임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위임 받은 기관에서 3일 이내에 재발급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소방시설 관리업자는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그 소방시설 관리업 등록증과 등록수첩을 반납을 해야 됩니다. 반납. 자, 그럼 어떤 경우에 반납을 해야 되냐? 등록이 취소된 경우. 자, 어떤 사유에 의해서 이 관리업이 취소됐잖아요. 취소되면 그 등록수첩을 반납해야 돼요. 취소됐을 경우. 버리는 게 아니라. 그리고 소방시설 관리업을 폐업한 경우. 폐업한 경우도 반납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 자, 재발급을 받은 경우. 재발급. 그런데, 자,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잃어버리고 재발급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다시 찾은 경우. 그러니까 잃어버린 거를 다시 찾았을 때, 그때 그거를 반납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다시 받았으니까. 그죠? 그런 경우에만 반납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입니다. 자, 이거는 뭐냐? 소방시설 관리업 이제 등록을 했을 거 아니에요? 등록을 하고 나서 이제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때 그 변경사항을 이제 신고를 하는 거예요. 자, 보시면, 자, 소방시설 관리업자는 등록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일부터 며칠 이내에 30일 이내. 자,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시설 관리업 등록사항 변경 신고서에 그 변경 사항별로 다음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서 누구에게 제출한다? 시도지사에게 제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방시설 관리업을 등록할 때도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되고요. 그리고 변경 사항이 발생했을 때도 그때도 이제 시도지사에게 제출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떤 경우냐? 자, 보세요. 명칭이나 상호, 영업소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바로 소방시설 관리업 등록증과 등록수첩을 첨부해 주면 돼요. 서류를 첨부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대표자가 변경됐을 경우에는 소방시설 관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같죠? 똑같아요. 서류가. 근데 이게 중요합니다. 기술 인력이 변경된 경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직원. 그 소방시설 관리업의 직원이 바뀌었을 때, 기술 인력이 변경됐을 때, 자, 그때는 소방시설 관리업 등록수첩 제출해야 되고요. 변경된 기술 인력의 자격증, 그 사람의 기술 자격증 제출해야 돼요. 그러니까 경력수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소방기술 인력 대장, 인력 연명부, 이것도 별도로 제출을 해줘야 됩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이게 중요해요. 이거 중요하니까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내용도 한번 읽고 넘어가시면 자, 되는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 자, 지휘승계 신고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휘승계. 자, 소방시설 관리업의 지휘승계도 자, 누구한테 신고한다고 했죠? 누구에게 신고한다고 했어요? 바로 시도지사에게 신고한다라고 했죠. 맞죠? 그러니까 소방시설 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며칠 이내에 30일 이내에 소방시설 관리업 지위 승계 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누구에게? 그죠? 시도지사에게 제출을 한다는 겁니다. 자, 제출할 때 어떤 서류를 첨부를 해야 되냐? 소방시설 관리업 등록증과 등록수첩 제출해야 되고요. 그리고 계약서 사본 등 지위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제출하겠죠? 지위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그리고 소방기술 인력 대장과 기술 자격증, 이런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첨부를 해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 소방시설 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시설 관리업 합병신고서에 지위승계 신고서를 첨부해서 마찬가지로 시도지사에게 제출을 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여기 또 한번 보시면 돼요. 이 내용도 같이 보고 넘어가시면 되는 사항들입니다. 자, 다음, 자, 소방시설 등 자체 점검의 구분 및 대상, 그리고 점검자의 자격, 점검 장비, 점검 방법 및 횟수 등 자체 점검 시 준수해야 될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작동 점검이 있고, 그리고 종합 점검이 있습니다. 두 가지 사항이 있는데, 자, 먼저 작동 점검을 먼저 보도록 하겠죠. 작동 점검. 자, 작동 점검이라고 하는 것은 소방시설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을 해서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점검하는 것. 이것을 작동 점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종전에는 이 명칭이 그 작동 기능 점검이었어요. 원래는. 근데 이게 줄어서 작동 점검이라고 지금 명칭이 바뀐 겁니다. 아시겠죠? 이건 작동 기능 점검이랑 똑같은 건데 명칭이 바뀐 거예요. 작동 점검으로. 그래서 소방시설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해서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작동 점검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자, 작동 점검 제외 대상이 있어요. 작동 점검 하지 않는 것. 어떤 것이 있냐면 소방안전 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특정 소방 대상물 제외입니다. 제외. 그리고 제조소 등, 위험물 제조소 등도 제외고요. 그리고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도 작동 점검에서 제외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세 가지 제외고요. 나머지는 다 점검해야 돼요. 이거 이외에는. 그리고 자, 점검자의 자격,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점검을 할 수가 있냐? 여기 보시면 자,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또는 자동화재 탐지 설비가 설치된 특정 소방 대상물 같은 경우에는 관계인, 관리업에 등록된 기술 인력 중에서 소방시설 관리사, 그리고 특급 점검자, 그리고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 관리사와 그리고 소방기술사, 이러한 사람들이 점검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기억에 해당하지 않은 특정 소방 대상물. 아까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와 자동화재 탐지 설비가 설치된 특정 소방 대상물 이외, 그 이외의 특정 소방 대상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방시설 관리사, 그리고 소방시설 관리사와 소방기술사, 이러한 사람들이 점검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점검 횟수는 1년에 한 번 이상, 1년에 한 번 이상 점검을 하면 되고요. 그 점검 시기는 자, 종합점검 대상. 종합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를 합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이따 또 할 거예요. 종합점검. 그리고 이제 기억, 여기 쪽 기억. 요 기억에 해당하지 않은 특정 소방 대상물 같은 경우는 특정 소방 대상물의 사용 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다시 사용 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마지막 날까지 실시하면 돼요. 아시겠죠? 요거. 자, 이제 두 번째. 자, 작동 점검에 이어서 이제 종합 점검이 있습니다. 종합 점검. 자, 종합 점검은 이제 작동 점검까지 포함이 되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점검한다고 보시면 돼요. 종합적으로. 자, 보세요. 자, 뜻을 보시게 되면 자, 이 종합 점검도 명칭이 바뀌었어요. 원래는 종전에 종합 정밀 점검이었는데 이 명칭이 바뀌어서 종합 점검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시겠죠? 이거 옛날에 종합 정밀 점검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뜻은 뭐냐? 소방시설 등의 작동 점검을 포함하여, 포함하는 거예요. 작동 점검도 종합 점검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작동 점검을 포함하여 소방시설 등의 설비별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 기준이 화재 안전 기준 및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점검하는 거죠. 종합적으로.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것을 종합 점검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종합 점검을 해야 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어떤 대상이냐? 첫 번째, 소방시설 등이 신설된, 그러니까 새로 신규로 설치된 특정 소방 대상물 무조건 받아야 돼요. 네, 무조건. 그래서 소방시설 등이 신설된 특정 소방 대상물 종합점검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된 특정 소방 대상물. 이거 면적 관계 없습니다. 무조건이에요.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되어 있으면 무조건 종합점검 받아야 돼요. 그 다음, 자, 물 분무 등 소화 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이거 기억하세요. 5,000제곱미터 이상. 기억하세요? 예. 물 분무 등 소화 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 이거 중요합니다. 예.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부분도 읽어보시면 돼요. 대상 읽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점검자 자격, 종합점검을 할 수 있는 사람. 자, 어떤 사람들이 할 수 있냐? 관리업에 등록된 소방시설 관리업자 점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 관리사와 그리고 소방기술사 점검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항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점검 횟수 나오죠? 점검 횟수. 자, 이거는 그 작동 점검과 마찬가지로 종합 점검도 자, 1년에 한 번 이상. 1년에 한 번 이상 실시할 수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이상.
자, 그런데 특급 소방 안전관리 대상물은 반기에 한 번 이상입니다. 이건 좀 더 주기가 더 빨라요. 짧아요, 주기가. 그래서 특급 소방 안전관리 대상물은 반기에 한 번 이상. 그러니까 1년에 2번이 돼요. 1년, 그죠? 1년에 2번. 반기에 한 번 이상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나머지 뭐 점검 시기도 한번 보시면 돼요. 이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읽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소방시설 등의 자체 점검 시 점검 인력의 배치 기준에 대한 사항입니다. 자, 여기는 뭐냐? 여기 점검 인력 한 단위. 자, 점검 인력 한 단위의 기준이 나왔어요. 기준. 이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되고요. 여기를 보셔야 돼요. 자, 점검 인력 한 단위가 하루 동안에 점검할 수 있는 특정 소방 대상물의 연면적이 나왔습니다. 이거 기존에 나와 있던 연면적 기준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나와 있던 그 내용 바뀌었으니까 새로운 면적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종합 점검인 경우에는 하루 동안에 점검할 수 있는 면적이 최대 8,000제곱미터예요. 최대. 하루 동안에. 그리고 작동 점검인 경우에는 10,000제곱미터까지 점검할 수 있습니다. 이거 바뀌었으니까 이거 바뀐 내용으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종합 점검 8,000제곱미터, 작동 점검 10,000제곱미터라는 거. 그러니까 하루 동안에 할 수 있는 점검 면적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행정처분 기준에 대한 사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정처분 기준에는 두 가지로 지금 분류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방시설 관리사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소방시설 관리업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먼저 소방시설 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보도록 할게요. 자, 대표적으로 이제 어떤 것들이 있냐면,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 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바로 자격이 취소가 되어버립니다. 취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방시설 관리사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도 자격 취소고요. 그리고 동시에 2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경우 이것도 자격 취소. 그 다음에 소방시설 관리사 결격 사유죠. 결격 사유에 해당이 돼도 자격 취소입니다. 이런 것들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이제 소방시설 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입니다. 대표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했을 경우는 등록이 취소됩니다. 바로 취소가 돼버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방시설 관리업 등록 기준에 미달됐을 경우, 미달이 되면 이건 취소는 아니고 1차 위반했을 때는 경고, 2차 위반했을 때는 3개월의 영업 정지, 그리고 3차 위반부터 그때 이제 등록이 취소됩니다. 취소돼요. 그 다음에 이제 소방시설 관리업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는 등록 취소고요. 그리고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빌려줬을 경우 이런 경우도 등록이 취소가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소방시설 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소방시설법 시행규칙에 대한 내용을 같이 다 알아봤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이제 소방시설공사업법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